안녕하세요. 쭈은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정말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를 잘 살 수 있는 팁, 그게 잘 산다는 게 싸게 잘 구입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위를 보면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아니면 유학생, 아니면 인턴으로 왔던 사람들, 아니면 미국에 산 지는 꽤 됐지만 차를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매번 차 살 때마다 좀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이 차 어떻게 사야 되나요? 싸게 살 수 있나요? 좀 같이 가 주세요." 하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차를 혼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팁은 저만의 노하우예요. 차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디 가서 손해는 안 보고 차를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차를 구입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차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자기 버짓도 봐야 되고요. 어떻게 사용할 용도를 봐야 돼요. 패밀리카를 사야 될지, 자기 혼자 출퇴근할 차를 사야 될지, 가스가 적게 드는 차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튼튼한 차를 사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차를 하나를 정하면은 그 또 차와 경쟁하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소나타를 사기로 했어요. 현대 소나타. 근데 현대 소나타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도요타 캠리도 있고, 볼kswagen의 패서도 있고, 그리고 혼다의 어코드도 있고, 이런 경쟁차들 있잖아요. 그 경쟁차들 중에서 이제 차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용도를 정하면은 저는 carcomplaints.com을 와요. 우선 저는 이번에 2024년 닛산 알마다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알마다를 사기로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닛산의 페트롤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게 한국과 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특히 중동에서는 그 도요타의 랜드크루저라고 굉장한 명차거든요. 그 랜드크루저와 경쟁하는 페트롤이라는 차가 있는데, 닛산에 그 차와 똑같은 차예요. 이 페트롤이라는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게 닛산의 상위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우리 현대의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그 인피니티의 QX80, 즉 QX80과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차인데 닛산의 알마다도 똑같은 차예요. 근데 단지 틀린 거는 닛산 브랜드를 달고 나왔냐, 아니 인피니티 브랜드를 달고 나왔냐, 아니면 중동에서 닛산 페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왔냐, 이 차이예요. 근데 이게 한국과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돼 있고 좀 싸게 파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피니티만 달아도 3만 불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 차이가 대략. 그러면은 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게 닛산에서 나오는 마지막 팔계통입니다. 이제 풀 사이즈 SUV라고 그러죠. 대형 SUV. 이 대형 SUV에 이제 더 이상 팔계통이 나오질 않아요. 포드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도요타도 세코이아도 나오지 않고요. 닛산도 2025년식부터 팔계통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팔계통 만들어내는 게 이제 쉐비 계열과 찝의 외고니어, 딱 요 정도밖에 이제 남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팔계통 대형 SUV를 사고 싶은데 이 알마다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사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알마다를 사기로 차를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정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왔던 그 carcomplaints.com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차를 사려고 했던 후보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을 선택을 해요.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저는 이제 닛산을 선택을 했고요. 그중에서 또 알마다를 선택을 하면은 그 차가 어떤 분량이 있었는지 쫙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2024년식인데 2021년 이후로 분량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차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던가, 이 닛산 알마다는 차 판매량이 많은 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래도 8계통짜리 비싼 차이기 때문에 막 아무나 사진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차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2021년 이후로 분량이 다 잡혔다는 거. 그 제조사에서 얼마 자잘한 분량들을 이제 다 잡아서 이제 크게 분량이 나오지 않는 거의 완벽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걸 보고 그래, 무조건 사야지, 이 생각을 굳혔죠. 여러분들도 carcomplaints.com에 가셔서 사고 싶은 차들, 새 차든 중고차든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내에서 또 그 모델명, 그리고 몇 년식 딱 보시면은 어떤 분량이 있었는지, 이 차는 괜찮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대략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뭐 차에 후보가 5개 있었으면은 뭐 한 2-3 개는 나가고 뭐 1-2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케이스에는 우리 집 주위로 한 50 마일, 그 한 80 킬로 정도 이제 딜러사를 다 찾아봐요. 저는 닛산을 정했잖아요. 이번에 닛산 알마다 하나만 정했습니다. 저는 닛산 알마다를 정했으면은 저희 집 주위로 한 50 마일 주위에 있는 닛산 딜러들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차 타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 저희가 사는 도시가 유난이거든요. 유난 닛산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벌써 마이너스 14,000이 적혀 있는 광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 심장이 막 요동을 치죠.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전화를 한다든가 막 이럴 텐데,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싸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도 있고 아니면은 뭐 텍스트 메시지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차가 지금 살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답이 옵니다.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 거기서 딜이 안 돼요. 일단 딜러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 일단은 딜러를 가셔야 되는데, 딜러를 갈 때 주의하실 점. 저는 오늘 차를 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방패이고 딜러는 창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면 내보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도망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시고, 딜러분들은 '이 사람은 무조건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됩니다. 자, 차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딜러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딜러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 운전면허증 주고 차를 이제 시운전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근데 시운전할 때 주의하실 점. 전 차에 타자마자 마일리지를 먼저 봐요. 제가 이 차를 딱 보니까 9 마일을 뛰었더라고요. 9 마일을 뛰었다는 얘기는 제조사에서 차를 생산한 다음에 트랙 이제 그 테스트 트랙 한번 돌거든요. 그리고 그 테스트 트랙 돌고 딜러사 이제 싣고 이렇게 나르고 하는 주차장에 오는 정도의 딱 마일리지예요. 차를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안 몰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딜러에 왔을 때 30 마일 이내는 굉장히 좋은 차, 50 마일 넘어가면 '누가 좀 탔네.' 이제 100 마일 넘어가면 '사람들이 좀 시승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제 1000 마일 넘어가는 차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딜러의 매니저들이 타고 다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들은 이제 좀 더 가격을 내고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30 마일 넘어가면 차를 안 삽니다. 저희 뭐라고 해야 되지? 노하우니까 그러지는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처음에 차를 탔을 때 마일리지를 보고 이 차를 얼마나 시승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시승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딜러에 들어온 지 재고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시승을 시작하게 되면 주로 이제 딜러분들이 옆에 앉거나 아니면 뒤에 앉아서 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미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갔기 때문에 차 설명도 듣기는 들었지만 딜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딜러분의 이름은 마리아 에드먼슨입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어여쁘시고 좋아요. 여기서 좋다는 게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일단 한국인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케이팝 좋아하고 K-드라마 좋아하고 한국인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잘 통했고, 게다가 여기 살면서 한국인을 좋아하면은 저도 그냥 좋더라고요. 한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일단 호감이 많이 갔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승을 하면서 딜러분에게 차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물어보시고 정보도 얻고 좀 친근해져야 이제 시승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격 내고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때 딜러분과 많이 친해지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자, 시승이 끝나고 차가 마음에 들면 이제 가격 내고를 해야 되잖아요. 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차가 괜찮으면 어쨌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고를 하는데 딜러분한테 꼭 아웃도어 도어라고 있어요. OTD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냥 줄여서 아웃도어 프라이스를 달라고 하세요. 그 아웃도어 프라이스가 뭐냐면은 이게 세금과 어떤 이제 다큐멘테이션 피 다 포함된 전체 가격이에요. 이제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 포함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세금과 다른 기타 부대 등등등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그냥 아웃도어 프라이스라고 하시면 돼요. 아웃도어 도어인데 그냥 아웃도어 프라이스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 가격을 가지고 옵니다. 자, 저 아웃도어 프라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번 더 차를 깎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딜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 쟤네들이 뭐 15,000불 가까이 차를 깎아 줬잖아요, 딜러에서. 근데 그래서 좀 더 깎고 싶다. 그러면은 그 딜러분이 가져온 아웃도어 프라이스에 제가 "야, 이 가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딜러분이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올게."라고 해서 물어보러 갑니다. 그러면은 저보고 사인하라 그래요. 이 가격 해 주면 살 거냐고. 그럼 "이 가격이면 사겠다." 그러면은 저 딜러분이 가서 매니저에게 물어보고 매니저가 오케이 하면은 그 제가 제시했던 가격에 사인을 받아오고, 아니면은 또 조금 줄인 가격을 들고 오거나 정말 남는 게 없으면 그냥 들고 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 달라. 저기는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이 가격 해 주면 무조건 사겠다." 이제 그걸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아웃도어 프라이스를 가지고 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이번에 이 닛산 유난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딜러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차 가격에 세금과 다큐멘테이션 피만 딱 붙였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걸 안 붙였어요. 어떤 딜러들은 여기에 뭐 쓰잘데기 없는 옵션 막 붙입니다. 근데 사람들 잘 모르면 또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덥석 사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딜러 정말 양심적이네.'라고 제가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자, 차 내고가 다 끝났으면 이제 정말 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딜러분하고 뭐 서류 작성할 게 좀 많아요. 뭐 서류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또 파이낸스 매니저로 가요. 저는 이제 일시불로 돈을 캐시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론을 받아야 돼요. 그 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낸스 매니저한테 가기 전에 이런저런 다큐멘테이션에, 그러니까 종이에 서류에 사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제 크레딧을 조회하기 전에 제 연봉과 직장과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적고 조회하는 시간이 있어요. 음. 근데 참고하실 거는, 저는 크레딧이 엄청 좋습니다. 미국의 크레딧이 점수가 850점이 만점이거든요. 제가 850점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좋은 APR, 그러니까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제 제 크레딧을 조회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차를 사러 가실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레딧이 좋아야지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크레딧이 나쁘면은 가끔 가다가 딜러에 이런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은 이런 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를 사러 가기 전에 본인 크레딧 점수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가시고, 그리고 딜러분한테 이 정도 크레딧이면 이 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크레딧 조회가 다 끝나면은 이제 파이낸스 매니저가 부릅니다. 저희 이자율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는, '이 차 정말 사겠다. 론을 이렇게 받겠다.'라는 사인을 하기 위해 이제 파이낸스 매니저한테 가는데, 어 그때 마지막 사인하고 나면은 저때 약간 보험을 사라고 물어봐요. 그 갭 인슈런스랑 뭐 프로텍트 인슈런스를 하나 더 구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새 차를 샀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고차를 살 때는 가끔가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차는 딜러도 몰라요. 이게 언제 어느 시에 무슨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사는 것보다도 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대신에 한 달 월 페이먼이 얼마가 더 오르는지는 꼭 확인을 잘 해 보셔서 버짓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저의 이자율과 뭐 모든 차를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사인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차는 제 차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파이낸스 매니저와 사인하고 있는 동안에 딜러들은 제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이제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제 차가 딱 되고 나서 그 파이낸스 매니저 오피스를 나오게 되면은 차는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한번 확인하고 이제 저 차를 몰고 저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차를 사러 가게 되면은 최소 6시간, 뭐 길게는 8시간까지도 딜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류에 사인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설명도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제가 해가 있을 때 갔는데 이제 집에 갈 때 되니까 해가 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유난에 있는 닛산 딜러가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다 친절했고 그리고 쓸데없이 속일 생각 안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차를 사러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그거거든요. 차는 몰라요. 차가 어디서 고장 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딜러들도 몰라요. 왜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뭐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이 사람이 가격으로 장난질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닛산 유난 딜러는 장난질을 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좀 영어가 안 되는 한인분들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고 애틀란타나 저기 몽고메리, 알라바마까지 하시는 우리 한인분들 계시면은 한 번쯤 차를 보러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유난 닛산 딜러가 ALM 그룹이더라고요. 애틀란타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ALM이 엄청나게 방대한 중고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딜러에 오셔 가지고 ALM 중고차를 사실 수도 있으니까 꼭 닛산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중고차를 보신다면은 여기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속이질 않으니까. 친절하니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차를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